이 제품이 순토레이스 티타늄 차콜 제품입니다. 순토의 최신 제품인데요. 몸체는 티타늄으로 되어 있고 유리는 사파이어 글라스로 되어 있어서 내구성이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외관은 굉장히 고급스럽고 마감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적당히 묵직하면서도 가볍고 화면도 굉장히 깨끗하고 선명한 편입니다. 누가 봐도 정말 좋은 시계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 시계를 당근마켓에 올려두었습니다. 이 제품 가격이 매장에서 87만원 정도 하는데 지금 떨이 수준으로 낮춰서 팔려고 합니다. 가격을 지금은 60 정도에 올려두었는데 50이나 40에 가져가겠다는 사람이 있어도 그대로 넘겨줄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좋아 보이는 제품을 왜 당근마켓에 내놓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출근 전에 달리기를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매일 하려고 하는데 일이 많거나 바쁠 때는 못하기도 하고 몸이 안 좋거나 게을러지면 한두 달씩 못하기도 했다가 몸이 안 좋은 것 같으면 다시 시작하고 또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러너 입장에서 보면 그저 그런 사람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직장생활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것입니다. 쉽게 말해 적당히 건강 생각해서 움직이려는 직장인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순토에 대해서 드리려는 말씀은 저와 같은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이 시계가 꼭 필요한지를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순토의 브랜드는 상당한 고가를 자랑합니다. 전문적인 러너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만한 장점들이 있어서 그만한 금액을 지불하고 있으실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스마트워치가 아니라 운동을 위한 장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저가형 스마트워치들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상당 부분 기능이나 알려주는 정보들에 있어서 겹치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이미 그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전문적인 러너들이 이 시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기에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런 리뷰를 보고 이 시계를 판단해서 사신다면 분명히 후회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상을 찍어 올립니다. 그럼 순토를 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이 제품 가격이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되는 제품이었다면 이런 리뷰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들은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중고 거래를 해도 수십만원에 육박합니다. 한번 샀을 때 그만큼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말입니다. 시계를 샀다가 판단이 잘못되었을 때는 일반적인 스마트워치 한 대 값을 날리고 판매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워치페이스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이 시계에서 제공하는 워치페이스는 10개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색상을 바꿀 수는 있다고 하지만 종류로 보면 엄연히 10개밖에 되질 않습니다. 일반적인 시계들은 워치페이스를 100개 이상 보유했다 광고를 많이 합니다. 사실 나에게 정말 맞는 워치페이스를 고르게 되면 다른 워치페이스들은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10개냐 100개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 꼭 맞는 워치페이스를 고를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순토의 경우에는 커다란 화면에 비해서 포함하는 정보의 양이 적습니다. 터치를 해서 특정 정보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워치페이스가 많은 제품들을 보면 꼭 필요한 정보들을 직관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워치페이스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큰 화면을 이용해서 나한테 필요한 정보, 여러 정보들을 직관적으로 보고 싶은 수요가 있다고 했을 때 순토에 있는 스마트워치 중에 그것을 충족해 줄 수 있는 워치페이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자세히 드려보면 세 번째 이유가 되는데요. 표시하는 정보의 양입니다.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할 때는 건강을 생각해서 좀 더 많이 움직이고 잘 자고 나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직관적이고 대략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순토는 그런 정보를 보기 위해서 여러 번 움직여야 합니다. 물론 움직이는 횟수가 줄어들 수 있게 어플에서 이런 위젯을 편집할 수도 있고 보이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시중에 있는 저가형 스마트워치에 비해서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필요로 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저가형 스마트폰에 비해서도 직관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스마트폰의 연결 속도입니다. 갤럭시 워치 등의
워치류나 밴드류의 동기화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는지 최근 제품들을 써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순토앱은 생각보다 속도가 많이 느립니다. 어플을 동기화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다섯 번째는 화면의 반응 속도입니다. 메뉴들을 움직여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드럽다는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움직일 때마다 딱딱 끊기는 이런 느낌이 들죠. 이 제품은 옆에 디지털 크라운이 있어서 이렇게 돌릴 때 그것이 그렇게 크게 불편하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스틸을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제품을 눌러서 사용할 때 생각보다 느린 반응 속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운동 관련된 겁니다. GPS 성능이 굉장히 정밀하고 대단하다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10만원 미만 제품들도 어지간히 측정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리뷰들을 살펴보면 거의 비슷하다고 하죠. 중간에 조금씩 끊겨 있고 뭐 이런 수준이라고 합니다. 조금 나빠도 아무리 좋은 장비라도 이런 장비들은 오차가 있기 마련이라 1초 2초가 중요한 정도의 순위 아니라면 이거나 저거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GPS의 활성화 속도입니다. 운동을 이렇게 켜보게 되면 운동이 활성화되는 시간이 상당히 느립니다. 굉장히 정확하고 고가의 장비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운동 기록을 거짓말로 잡았다고 해도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운동 시작이 느리다는 것은 상당한 단점이 됩니다. 여덟 번째는 오프라인 지도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사용자가 순토에 관심을 특별하게 가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이 오프라인 지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손목위에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것은 다른 저가형 시계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특징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쉽게 현혹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손목 위에서 현재 위치를 살피고 지도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것을 사용해 보면 상당히 불편한 점들이 존재하는데요. 지도 하나를 다운로드 받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지도를 받을 때는 반드시 충전기를 연결한 상태에서 와이파이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와이파이까지 연결된 제품이 20메가가 안 되는 도시에 지도 하나를 옮기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10분 이상 걸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에 와이파이까지 연결되었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야 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워치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이 기능 저 기능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광고나 스펙에서 오프라인 지도를 살펴보게 되면 손목에 이런 지도가 있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 가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볼 수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겠다 생각하게도 되고 또 동네 뒷산에서 길 잃어버린 일은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할 것입니다. 보통 스마트폰 리뷰를 보면 그렇게 리뷰를 합니다. 뒷산에서 길을 안 잃어버릴 수 있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진짜겠습니까? 우리가 산에 가서 길 잃어버릴 일이 있을까요?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깊은 산에 들어갈 일도 없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다니는 길에는 대부분 표지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산에 혼자 갈 일도 거의 없을 것이라 그럴 일이 없겠죠. 또 달리기 역시 보통은 매일 뛰는 장소만 뛰던지 러닝머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동을 할 때 이 지도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살짝 버벅이기까지 해서 그렇게 유용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굳이 지도를 살펴보겠다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딜레이도 적고요. 그리고 이 순토에 나와 있는 지도는 전부 다 영어입니다. 다운 받을 때도 서울이라고 치면 안 나오고 SEOUL이라고 쳐야 나오는 그런 구조의 시계입니다. 지도가 좋아 보여서 큰 돈을 지불하시는 분들은 분명 후회하실 겁니다. 아홉 번째는 운동 기록입니다. GPS를 보면서 어디로 이동을 했고 몇 초를 뛰었고 어디에서 어떻게 뛰었고 이렇게 전문적인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소중한 정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지만요. 평범한 사람이라서요. 그런데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은 평소보다 더 움직이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라서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몇 걸음이나 걸었는지 하루에 몇 분이나 달렸는지 그 정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스마트워치 어플 같은 경우도 처음에 화면 보거나 아니면 위젯 순서 바꿀 때 아니면 안 여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라면 순토가 분석을 잘해준다는 걸 그렇게 실감하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가형 스마트폰 워치들도 워낙에 이런 정보 저런 정보들을 많이 주고 있죠. 자, 열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스펙상 26일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스펙은 스펙일 뿐이죠. 스펙이 26일 간다고 하는 말은 이것저것 다 껐을 때 26일이 간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스펙을 믿을 수 없는 게 스마트폰 없이 굉장히 오랜 시간 탐사할 게 아닌 이상 기능들을 제한시키며 최대 사용일수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이런저런 기능을 모두 켜고 사용을 하게 될 것인데요. 하루에
하루에 1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10일 정도는 버틸 것 같다는 생각이지만 우리가 방전시키고 충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20% 30%만 돼도 충전을 막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긴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충전한다고만 해도 한 달에 한 4번에서 5번만 충전하면 되니까 괜찮죠. 갤럭시나 애플워치를 생각해보면 상당히 좋은 배터리 수명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갤럭시나 애플워치들은 스마트폰의 축소판인 시계들이고요. 적당히 알림 기능이 있고 건강 보조 기능 그리고 또 운동 기록들을 하는 제품이라면 일주일을 버티는 제품들은 저가형에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배터리만 보고 비싼 가격을 지불하시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까지 순토 레이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순토라면 스마트워치가 아니고 운동장비라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스마트워치가 대중화되다 보니 순토에도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모든 제품이 주된 타겟이 있는 것이고 맞는 사람에게는 정말 좋겠지만 단순히 좋아 보여서 사기에는 가격이 넘나고 리스크가 크기에 준비한 리뷰였습니다. 순토 유저들을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니니 또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